2022년 12월 21일 금요일 밤 23시 47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옆 선수 숙소 3층 복도. 형광등 불빛이 리놀륨 바닥을 하얗게 물들이고 복도 끝 비상구 표시등만 초록색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대한배드민턴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한재호 올해 54살 흰머리가 관자놀이를 타고 올라간 마른 체형의 사내가 301호 앞에 섰다. 오른손 주먹으로 문짝을 두드렸다. 똑똑 준영아. 박준영 대답이 없었다. 한재호의 미간이 좁아졌다. 내일 정확히 말하면 오늘 밤이 지나면 바로 올 22일은 전국체전 결승 복식 경기가 잡혀 있었다. 박준영은 이번 시즌 남자 단식 랭킹 1위, 복식에서도 에이스 포지션을 맡은 28살의 핵심 선수였다. 밤 11시가 넘었는데 방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건 이상했다. 이 선수는 새벽 1시까지도 셔틀콕 그립 테이프를 감으며 유튜브를 보는 습관이 있었으니까 한재호는 허리춤에서 마스터키를 꺼냈다. 찰칵, 잠금 장치가 풀리며 문이 열렸다. 방 안은 비어 있었다. 싱글 침대 이불은 반듯하게 개켜져 있었고 베개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충전 케이블이 연결된 채 여권, 지갑, 운동화, 라켓, 가방 요넥스 블랙 컬러, 라켓 세루가 등까지 전부 제자리였다. 옷장을 열어보니 트레이닝복 3벌, 경기복 2벌 전부 걸려 있었다. 세면대 위엔 칫솔이 젖어 있었다. 최소한 저녁 9시 이전에 양치를 했다는 뜻. 뭐야 이게. 한재호는 즉시 팀 매니저 곽동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곽동수는 2층 매니저실에서 자고 있다가 벌떡 일어났다. 코치 3명이 합류해 1층 로비, 지하 체력 단련실, 옥상, 주차장을 모조리 뒤졌다. 박준영은 어디에도 없었다. 숙소 보안실, CCTV 한국어로 폐쇄외로 텔레비전 화면을 돌려봤다. 21시 32분, 박준영이 3층 복도에서 나와 비상계단 문을 열고 내려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검은 후드 집업에 맨발, 슬리퍼도 신지 않았다. 얼굴은 후드에 가려 반만 보였지만 체형과 걸음걸이로 오른쪽으로 살짝 기우는 버릇로 박준영이 분명했다. 문제는 1층으로 나오는 장면이 없다는 것. 지하 주차장 CCTV는 열흘 전부터 배선공사 중이라 꺼져 있었다. 한재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새벽 0시를 넘긴 시각, 그는 한 장의 명함을 떠올렸다. 검은 바탕에 은색 글씨, 강역탐정사무소.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검은 유리 50층 빌딩, 꼭대기에 강역탐정사무소라는 간판이 야간 LED로 빛나고 있었다. 옥상 헬리패드에는 유로콥터 EC135 한 대가 주기 중이었고, 지하 3층 주차장에는 벤츠 S500L, 포르쉐 카이엔 터보, 현대 아이오닉 6, 제네시스 GV82 총 4대가 나란히 서 있었다. 50층 전체 300평가 사무소였다. 현관을 들어서면 이탈리아산 카라라 대리석 바닥, 왼쪽으로 리셉션 데스크, 오른쪽으로 대형 수족관 벽이 파란 조명을 뿜고 천장에선 보스 스피커가 재즈 피아노를 틀고 있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메인 사무실 원목 책상, 가죽 소파, 3면 통유리 있고 그 뒤로 포렌식 랩, 디지털 분석실, 드론 경납고 소형 무인차 충전 스테이션이 줄줄이 이어졌다. 새벽 0시 23분. 사무소 메인 라운지 소파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강혁, 2980년생, 42살, 키 185cm, 몸무게 75kg. 검게 그을린 얼굴에 짧게 친 머리, 왼쪽 눈썹을 가로지르는 흉터가 인상적이었다. 전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형사 16년 근무, 살인사건 232건 해결 출신. 퇴직 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 약 1,000억 원을 기반으로 이 사무소를 열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 진실이 목적이었다. 그의 철학은 단순했다. 현장에서 있는 것을 먼저 보고 없는 것을 찾고 어색한 것을 짚는다. 그 순서를 어기면 편견이 생긴다. 그의 오른손엔 블랙커피 머그, 왼손엔 태블릿. 화면엔 내일 아침 7시 예정된 의뢰인 리스트가 떠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한재호, 내 강역탐정사무소. 한재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라운지에 퍼졌다. 옆 소파에서 무릎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졸고 있던 여자가 눈을 떴다. 이해나, 2998년생, 24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 전문연구원 출신으로 강혁이 직접 스카우트한 인재. 키 172cm, 둥근 금태 안경, 어깨 아래로 내려오는 생머리를 늘 하나로 묶었다. 외모는 단정하고 차분하지만 부검실에서 김밥을 먹는 여자였다. 저혈당이 오면 손이 떨려서 정밀 분석을 못하니까 라는 게 본인 설명.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만 수백억 원이지만 본인은 연구와 현장이 좋아서 이 사무소에 남았다. 장비를 다루는 솜씨는 맥가이버 수준 드론 조립,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세팅, DNA 시퀀서 운영까지 혼자 해냈다. 탐정님 이에나가 안경을 밀어 올리며 말했다. 사건인가 봐요? 강혁은 전화를 끊고 고개를 끄덕였다.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한 명이 사라졌어. 경기 전날 밤에 그는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애나 씨, 현장 키트 챙겨. 30분 안에 출발한다. 새벽 1시 15분, 제네시스 GV82가 올림픽대로를 달렸다. 운전석엔 이에나, 조수석엔 강혁. 이에나는 야간 운전을 즐기는 편이었다. 속도계가 120을 가리키고 한강 위 다리 불빛이 유리창을 스쳤다. 뒷좌석엔 포렌식 키트 가방 2개, 드론 케이스 1개. 강혁은 전화로 받은 정보를 정리하고 있었다. 박준영, 28살, 충남 천안 출신. 초등학교 4학년 때 배드민턴 시작, 중학교 전국대회 단식 우승, 고등학교 때 국가대표 발탁, 2021년 세계선수권 남자 단식 동메달, 올해 전국체전 단식 복식 이관왕 후보, 키 183, 몸무게 78. 오른손잡이, 공격형 플레이, 이에나가 물었다. 여자 관계는요? 그게 좀 복잡해. 강혁이 태블릿을 들었다. 3년 전부터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올해 5월에 헤어졌다고. 이름은 윤서아, 25살. 연습생 출신 인플루언서 이에나가 입꼬리를 내렸다. SNS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강혁이 목소리를 낮췄다. 한재호 감독 말로는 박준영이 최근 2달 동안 수상한 행동을 했대. 연습 끝나면 바로 사라지고 주말마다 어디론가 다녀오고 전화를 받을 때 꼭 방 밖으로 나갔다고. 이에나가 백미러를 한 번 봤다. 비밀 연애? 아니면 도박? 아니면 협박? 강혁이 커피를 마셨다. 현장 가서 봐야 알지. 새벽 1시 52분 올림픽공원 선수 숙소 2층 보안실에서 강혁은 CCTV 영상을 반복 재생했다. 21시 32분 박준영이 3층 비상계단 문을 열고 나가는 장면, 맨발 후드 양손에 아무것도 없음. 21시 33분 비상계단 2층 카메라에 잡히지 않음. 21시 34분 1층 비상계단 출구 카메라에도 잡히지 않음. 여기서 사라진 거네요. 이에나가 안경 너머로 모니터를 응시했다. 3층에서 2층 사이,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비상계단 2층과 3층 사이에 뭐가 있지? 숙소 관리인이 대답했다. 2층 반 그러니까 2.5층이라고 해야 하나에 기계실 문이 하나 있어요. 보일러랑 전기 배전반, 강혁의 눈이 빛났다. 열어봐요. 기계실 문은 잠겨 있었다. 관리인이 열쇠를 가져와 열자 좁은 통로 끝에 보일러 2대와 배전반이 보였다. 그리고 벽 한쪽에 환기구. 사방 60cm짜리 스테인리스 덕트 커버가 나사 2개가 빠진 채 비스듬히 열려 있었다. 여기로 나갔어. 강혁이 장갑을 끼고 덕트 안을 들여다봤다. 환기 덕트는 건물 외벽으로 이어져 있었고 외벽 쪽 격자 커버 역시 밖에서 밀면 열리는 구조였다. 밖은 주차장 뒤편 화단, 어둡고 CCTV 사각지대. 이에나가 작은 자외선 라이트를 켰다. 덕트 바닥에 맨발 자국. 먼지 위에 선명한 발가락 5개. 사이즈는 275mm 정도. 일부러 맨발로 나간 거예요. 이에나가 중얼거렸다. 신발은 방에 두고 누군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죠. 강혁이 일어섰다. 차가 있었을 거야. 화단 옆 도로에. 그는 관리인을 봤다. 주차장 뒤쪽 도로에 CCTV 있어요? 거긴 구청 관할인데 하나 있긴 한데 작동하는지 모르겠어요. 강혁이 전화기를 꺼냈다. 이 시간에 전화할 사람은 하나뿐이었다. 형. 전화 저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강민혁. 검찰청 차장검사 강혁의 친형. 2978년생 44살.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29기 대검찰청 강력부 출신.
형제 사이라 반말이 자연스러웠다. 혀가 새벽 2시에 무슨 일이야? 형, 송파구 올림픽공원 뒤편 도로 구청 CCTV 영상 좀 떼줘. 어제 아니 오늘 21시 30분부터 22시까지. 지금 선수 한 명 실종이야. 내일 아침 뉴스에 뜰 거야. 미리 움직이자. 강민혁은 3초 침묵 후 한숨을 쉬어. 알았어. 30분 줘. 새벽 3시 강역탐정사무소 50층 디지털 분석실. 연구원 송태풍 박사 40대 초반. 동그란 얼굴에 두꺼운 뿔테 안경. 카이스트 전산학 박사가 졸린 눈을 비비며 모니터 앞에 앉았다. 박준영 선수 통화 기록 떴습니다. 송태풍이 화면을 띄웠다. 강혁과 이해나가 양쪽에 섰다. 화면엔 최근 3개월 통화 내역이 스크롤되고 있었다. 이해나가 먼저 짚었다. 이 번호 052-3456-7890. 최근 2달 동안 하루 평균 3통, 통화 시간 평균 12분. 그런데 이 번호 명의자 조회가 안 돼요. 선불폰이에요. 강혁이 눈을 가늘게 떴다. 선불폰을 쓰는 상대. 비밀 연락. 송태풍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기지국 위치 추적해볼까요? 아, 그런데 영장 없이는 강혁이 고개를 저었다. 형한테 부탁했어. 아침에 긴급영장 청구한다고. 그때 사무소 현관 유리문이 열리며 나정이가 들어왔다. 조수 나정이 30대 중반, 단발머리에 붉은 립스틱, 키 168에 늘씬한 체형,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출신으로 인맥이 넓었다. 손에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다. 탐정님, 커피 사왔어요. 그리고 그녀가 봉지에서 김밥 2줄을 꺼내 이해나에게 건넸다. 애나 선생님 김밥. 이해나가 고맙다는 듯 고개를 까딱이며 김밥을 받았다. 새벽 3시에 김밥을 먹는 여자. 강혁은 그 모습을 슬쩍 보며 입꼬리를 올렸다가 바로 시선을 돌렸다. 정희 씨, 배드민턴 협회 쪽 기자 아는 사람 있어? 나정희가 눈을 반짝였다. 스포츠조선 이경민 기자. 대학 동기예요. 연락해봐. 박준영 관련 최근 루머 연애, 도박, 뒷거래, 뭐든 있는지. 새벽 4시 30분, 라운지 화이트보드에 강혁이 마커로 적고 있었다. 있는 것 1. 박준영은 자발적으로 나갔다. 맨발, 환기 덕트 경유, CCTV 회피, 선불폰 상대와 2달간 비밀 연락. 3. 경기 전날 밤에 사라짐. 없는 것 1. 폭행 협박 흔적 없음. 2. 금전 문제 기록 없음. 통장 정상. 3. 숙소 내 다른 선수 진술 평소와 다름없었다. 어색한 것. 왜 맨발? 슬리퍼라도 신으면 되는데. 2. 왜 휴대폰을 두고 갔나? 3. 왜 환기 덕트를? 정문으로 나가면 되는데. 이해나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다. CCTV를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공식적으로 나간 적 없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죠.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왜? 2가지 가능성. 이해나가 손가락을 세웠다. 하나, 누군가를 만나러 갔는데 그게 들키면 안 되는 사람이다. 2, 어디론가 갔는데 그 장소가 들키면 안 된다. 강혁이 마커를 놓았다. 나는 3번째도 생각해. 본인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다. 누구를 위해? 그건 아직 모르지. 강혁이 소파에 앉았다. 아침에 영장 나오면 기지국부터 찍자. 2022년 12월 22일 토요일 아침 9시 강민혁이 긴급 통신영장을 받아 넘겼다. 송태풍이 기지국 데이터를 펼쳤다. 선불폰 상대의 최근 24시간 기지국, 서울 강남구 일원동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용인시 수지구 다시 일원동. 특히 일원동에 오래 머물렀다. 일원동엔 뭐가 있나 삼성서울병원. 이해나의 눈이 커졌다. 병원? 강혁이 바로 검색을 돌렸다. 박준영의 건강보험 기록 최근 3개월간 삼성서울병원 방문 기록 없음. 하지만 강혁은 다른 걸 찾고 있었다. 가족관계. 송태풍이 자판을 두드렸다. 박준영. 부박성호 56세 천안거주 모 사망. 2018년 교통사고 형제? 없습니다. 외동. 강혁이 턱을 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 혼자. 아버지한테 전화해봐. 한재호 감독을 통해 아버지 박성호에게 연락했다. 박성호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준영이가 없어졌다고요? 그럴 리가. 어제 저녁 8시에 통화했는데 내일 경기 잘하라고 했더니 웃으면서 끊었어요. 혹시 준영 씨가 최근 자주 만나는 사람
새로 사귀는 사람 있을까요? 침묵이 길었다. 글쎄요. 준영이가 말을 안 해서 전화를 끊은 뒤 강혁은 중얼거렸다. 아버지도 모른다. 오전 11시 구청 CCTV 영상이 도착했다. 어젯밤 21시 37분 숙소 뒤편 도로에 흰색 현대 소나타 택시 한 대가 정차해 있었다. 번호판 확인. 서울 32바 4721 택시회사 조회 개인 택시. 기사 이름 정만수 61살. 강혁은 나정희에게 지시했다. 정만수 씨 연락처 따서 바로 만나자. 낮 12시 30분 송파구 한 카페. 정만수는 손을 떨며 말했다. 그 손님 맨발이었어요. 이상해서 기억나요. 새벽도 아니고 밤 9시 반쯤인데 맨발에 후드만 쓰고 타더라고요. 행선지가 성남 분당 정자동이었어요. 정확한 주소는 기억 안 나는데 아파트 단지 앞에서 내렸어요. 어떤 아파트? 파크뷰. 머시기. 파크뷰 이 단지? 23동 앞이었을 거예요. 내릴 때 슬리퍼 같은 거 안 신었어요? 아, 그게 택시 안에서 비닐봉지에서 실내화 같은 거 꺼내신더라고요. 미리 준비한 것 같았어요. 강혁은 택시기사에게 명함을 건네고 사례비를 넉넉히 쥐어줬다. 차로 돌아와 이해나에게 말했다. 분당 파크뷰 2단지 23동 가보자. 오후 2시 분당 정자동 파크뷰 2단지 고급 아파트 단지였다. 23동 로비에서 관리소에 문의했다. 이 동 23동에 혹시 최근 입주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젊은 남자 있을까요? 키 183 정도, 운동선수 체형, 관리소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다. 23동 802호, 한 2달 전부터 젊은 남자가 자주 오는데요. 입주민은 여자분 30 초반인데 남자는 가끔 밤에 와서 아침에 나가더라고요. 802호 입주민 이름이 김나윤 씨요. 강혁과 이해나는 눈을 마주쳤다. 이해나가 태블릿을 두드렸다. 김나윤. 2992년생 30살. 직업 삼성 서울병원 간호사. 병원. 강혁이 낮게 말했다. 기지국이 일원동에 찍힌 이유가 이거였어. 이해나가 더 파고들었다. 삼성 서울병원. 근무 부서는 혈액종양내과. 둘 다 침묵했다. 혈액종양내과. 암병동. 강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애나 씨. 만약에 박준영이 사라진 이유가 이 여자 때문이라면? 이해나가 안경을 밀어 올렸다. 그 여자가 아프다면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아프다면? 강혁은 802호 초인종을 눌렀다. 30초. 문이 열렸다. 작은 체구에 여자 162cm 정도가 서 있었다. 갈색 니트의 면바지 눈 밑에 그늘이 짙었다. 이름표가 없어도 느낌이 왔다.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다 지친 사람의 얼굴. 김나윤 씨? 강혁이 명함을 내밀었다. 강혁 탐정사무소입니다. 김나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문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긴 그림자가 현관까지 뻗었다. 박준영이 맨발로 복도에 서 있었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이 붉었다. 누구세요? 박준영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강혁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준영 선수, 한재호 감독님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경찰 신고 직전이에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박준영은 한참을 서 있다가 김나윤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거실, 소파에 네 사람이 앉았다. 거실 한쪽에 작은 재단 같은 게 보였다. 꽃다발, 사진 액자, 초. 사진 속 여자는 김나윤과 닮았지만 더 젊었다. 26쯤 김나윤이 먼저 말했다. 제 동생이에요. 김서윤, 26. 목소리가 잠겼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지금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이달 초에 재발했고 의사 선생님이 박준영이 이어받았다. 서윤이가 제 여자친구예요. 그의 눈에서 물기가 번졌다. 저희 올해 5월에 윤서아랑 헤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서윤이가 제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알리면 서윤이한테 관심이 쏠릴까 봐 숨겼어요. 서윤이는 그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어젯밤에 박준영이 고개를 숙였다. 서윤이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밤 9시에 나윤 누나한테 연락이 왔고 저는 경기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CCTV에 찍히면 뉴스가 되니까 환기구로 나갔어요. 서윤이 곁에 있고 싶었어요.
강혁은 숨을 내쉬었다. 이해나는 무릎 위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의 안경 너머 눈가가 붉어진 건 아마 조명 탓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오후 3시, 차 안. 이해나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다. 탐정님,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한재호 감독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강혁은 창밖을 봤다. 겨울 해가 이미 기울고 있었다. 사실대로? 그러면 언론에 배드민턴 에이스, 경기 전날 여자친구 병문안이라고 뜰 거야. 서윤이라는 여자는 암 투병 중에 전국에 얼굴이 까이는 거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잖아요. 아니, 강혁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왼쪽 눈썹 흉터가 겨울 햇살에 드러났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 그는 전화기를 들어 한재호에게 걸었다. 감독님, 박준영 선수 찾았습니다. 무사해요. 다만 지금 당장은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개인 사유인데 범죄도 도박도 아닙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한재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승이 내일이에요. 아니, 오늘이잖아, 감독님. 저도 배드민턴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건 경기보다 큰 일이에요. 선수를 믿어주십시오. 사흘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거친 한숨이 들렸다. 한재호는 15초간 침묵하다가 결국 말했다. 탐정님을 믿겠습니다. 오후 5시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503호 병실. 강혁과 이해나는 문 앞에서 멈췄다. 박준영이 안에 있었다. 침대 위 여자 김서윤은 눈을 감고 있었다. 마스크, 수액, 모니터 소리. 박준영은 서윤의 손을 잡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강혁은 들어가지 않았다. 복도 의자에 앉아 이해나를 봤다. 애나 씨, 네, 탐정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해나가 잠시 생각했다. 의료비요? 골수 이식 매칭? 해외 임상시험 연결?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송태풍 박사한테 연락해. 서윤 씨 담당 주치의 이름이랑 진료 기록 본인 동의 받고 확보해서 미국 MD 앤더슨 캔서 센터랑 일본 국립암센터에 세컨드 오피니언 의뢰 가능한지 알아봐. 이해나가 바로 태블릿을 꺼냈다. 예산 한도는요? 없어. 강혁이 짧게 말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 이해나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녀는 강혁을 올려다봤다. 이 남자는 항상 이랬다. 의뢰비를 받기도 전에 사람부터 살리려 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사람 곁에 있었다. 알겠습니다, 탐정님. 이해나는 고개를 숙여 태블릿에 집중했다. 귀끝이 살짝 붉어진 건 저혈당 탓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2022년 12월 24일 월요일, 3가지 일이 동시에 진행됐다. 하나, 삼성서울병원 김서윤의 골수 이식 매칭이 완료됐다. 기증자는 박준영 본인, HLA 6개 항목 중 5개 일치. 의료진은 이식 일정을 2023년 1월 초로 잡았다. 둘, 전국체전 복식 결승은 박준영 불참으로 팀이 준우승에 그쳤다. 언론은 에이스 미스터리 불참을 떠들었지만 한재호 감독은 개인 사유, 추후 설명하겠다는 한 줄 코멘트만 남겼다. 셋, 강혁은 대한배드민턴협회 이사장을 만나 박준영 선수의 불참 사유는 직계 가족에 준하는 중환자 간호라는 비공식 보고서를 전달했다. 징계 유예가 결정됐다. 2022년 12월 25일 화요일 밤 9시 크리스마스 강혁 탐정사무소 50층 라운지 통유리 너머로 한강 위 다리들이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다. 강혁은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다. 옆에 이해나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엔 김밥 한 줄 편의점 참치 김밥이 놓여 있었다. 탐정님, 이해나가 말했다. 이번 사건 범인이 없었어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범인은 없었지. 있었던 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미친 듯이 달려간 한 남자뿐이었어. 이해나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우물우물 씹으며 창밖을 봤다. 그게 가장 어려운 사건인 것 같아요. 강혁이 그녀를 봤다. 둥근 금태 안경 너머 그녀의 눈동자에 한강 불빛이 일렁이고 있었다. 뭐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세상 모든 단서를 다 모아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이해나가 조용히 말했다. 논리도 안 통하고 증거도 소용없고 강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오른손을 뻗어 이해나의 머리 위에 가볍게 올렸다.
한 번 쓱, 그리고 손을 거뒀다. 이에나의 귀가 빨개졌다. 탐정님? 수고했어, 애나 씨. 강혁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에나는 김밥을 삼키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메리 크리스마스, 탐정님. 라운지의 보스 스피커에서 빙 크로스비의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흘렀다. 한강 위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에필로그 2023년 3월 김서윤의 골수 이식은 성공했다. 박준영은 이식 후 회복 기간을 거쳐 3월 국제대회에 복귀, 남자 단식 준결승까지 올랐다. 은퇴 대신 코트 위에 다시 섰다. 김나윤은 동생의 퇴원날 강혁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고맙다는 말만 4번 반복했다. 강혁은 전화를 끊고 나정희에게 말했다. 정희 씨, 다음 사건 뭐야? 나정희가 태블릿을 들었다. 강남구 신사동. 미술품 위작 의혹이요. 좋아. 강혁이 일어섰다. 가자.